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장의 실속 정보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부동산 톡톡 최은정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죠. 시청자 여러분들 목돈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도움 말씀 위해서 김태남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방법으로 목돈을 마련해 볼까요? 네, 오늘은 주가지수 연계 상품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투자자들은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유는요, 수익이 가장 많이 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주식시장을 보면 급등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하다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투자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지수 연계 상품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고요. 어떤 상품입니까? 일단은 주식에는 많이 투자가 되진 않는데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되는, 근데 뭐 그 수익이 보장된다는 게 뭐 100%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상품은 뭐 ELS나 ELD나 ELF와 같은 그런 세 가지로 나눠주고 있는데요. 뭐 주가 변동, 주가지수 변동에 따라서 만기에 원리금이 결정되는 그런 구조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주식 시장에 올인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뭐 약간이라도 재미를 볼 수가 있는 뭐 그런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주식보다는 위험성이 좀 덜한 상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가지수 연계 상품이라는 거 수익 구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돈을 버는 구조인지 좀 알려주세요. 사실은 아주 쉬운데요. 많은 분들이 뭐 이 원리 알면 뭐 별거 아닌 상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채권에 대략 한 90%에서 95% 정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뭐 국채 1년물이나 뭐 이렇게 투자를 하면 지금 뭐 금리가 좀 기준금리가 내려가서 채권금리가 좀 내려가 있지만 대략 뭐 1,000만 원에 950만 원이 투자가 되면 나머지 50만 원만 보장을 하면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국채 이자율 뭐 5%짜리가 있다면 1,000만 원 정도 원금을 만들어주고 나머지 이 50만 원, 그러니까 950에서 50을 만드는 거니까요. 이 50만 원을 갖고 파생상품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거죠. 근데 이 파생상품이 어느 정도 안정하냐, 덜 안정화에 따라서 원금 보장형과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오히려 손실이 뭐 40, 50%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품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100%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품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0에서 95%는 채권에 투자하고 나머지 5에서 10%만 원자재나 실물, 선물 옵션이나 이런 쪽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을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고 아주 소수의 퍼센트만 수익을 또 많이 낼 수 있는 파생상품에 투자가 된다, 이런 말씀 같은데요. 파생상품이라고 해서 원금 손실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됐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구조가요. 이제 파생상품 중에서 옵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잖아요. 하루만 해도 원금보다도 더 많이 손실이 날 수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내가 80만 원 투자했는데 8억이 당첨된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딴 사람은 뭐냐면 똑같이 80만 원을 넣었는데 갑자기 잔고가 마이너스 8억이 뜨는 그런 구조하고 똑같아서요. 사실 이럴 때는 원금이 다 날아갑니다. 원금에 부채까지 더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위험을 줄여주는 그런 옵션에 덜 넣고 뭐 또 다른 것들에 넣게 되면 그런 원금 보장도 되면서 수익도 좀 내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예, 이 주가지수 연계 상품이라는 거 최소한 원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상품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상품이 주식형 펀드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가 또 궁금하고요. 수익률은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일단은 주식형 펀드는요, 운영을 해서 마지막에 결국은 결과물로서 그 운영 성과가 나오죠. 근데 ELS는 정해진 타이밍, 그 시간에 그 주가가 받쳐주고 있어야, 그 정도만 유지하고 있으면 금리가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진 그런 계산식에 따라서 수익이 확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식형 펀드하고 이런 ELS 상품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그 조건을 정해서 들어가는 게 ELS고 주식형 펀드는 운용을 통해서 마지막에 결과물로 나오는 게 이제 주식형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수익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제 좀 검토를 해봤거든요. 봤더니 10개 정도 ELS 상품이 나오잖아요.
그럼 9개는 원금이 보장이 안 되는 거고요. 하나만 원금이 보장되는 겁니다. 예. 근데 원금이 보장되는 그런 ELS 상품을 보니까요. 연 11%짜리예요. 오, 괜찮네요. 괜찮죠? 은행 이자가 지금 한 4%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예. 보니까 원금이 되는 게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뭐 코스피를 기초자산으로 했다 그러면 코스피가 현재 100이라면 115 사이에 있을 때는 최대 15% 수익을 주고요. 예. 그리고 115%가 현재보다 주가 지수가 115%가 넘어가면 3% 줘요. 그러니까 예. 오히려 더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수익이 떨어지고요. 고정된 범위 안에 있을 그렇죠. 때. 그 범위 안에 있을 때 되고 대신 손실이 많이 나도 그거는 원금이 보장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구조를 좀 많이 봐야 되고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것들은 손실률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주가지수 연계 상품이라는 거 아까 앞서서 ELS, ELD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가입하는 기관에 따라 다른 건지 그거는 왜 그런 겁니까? 아무래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상품을 그 금융권이 금융회사가 팔고 있는데요. 증권사는 주로 이제 ELS나 ELF 뭐 이런 것들을 팔고요. 은행 같은 경우는 ELD. 그래서 ELD는 정기 예금하고 연관된 주가지수 연계 상품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ELS는 채권에 투자했다면 ELD는 정기 예금에 뭐 90%, 95%를 넣고 나머지 5%에서 10%를 또 다른 파생 상품에 넣는 뭐 사실 그래서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은행에서 했느냐, 어느 증권사에서 했느냐, 뭐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가지수 연계 상품은 어느 금융기관에 가도 가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럼요. 그래서 뭐 증권사 가면 ELS나 ELF, 그다음에 은행에 가시면 ELD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안전하게 뭐 운영을 하시겠다면 ELD 이런 거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원금 보장형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ELS나 뭐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예, 오늘 김태남 대표께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주가지수 연계 상품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더 알고 싶다, 궁금하시다 하는 분은 가까운 금융기관 가셔서 물어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요,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고수하고 계신데요. 이 주가지수 연계 상품은 원금 보장이 되는 건지 다시 한 번만 시청자들을 위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ELS 상품 중에서는요, 많은 분들이 다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만 나오는 거라고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0개 상품이 있으면 그 중에 딱 하나만 원금 보장형이고 나머지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건 가입할 때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원금 보장형으로 해주세요, 이렇게요. 그렇죠. 근데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원금 보장형이라 하더라도 예전에는 용어가 원금 보존형, 뭐 보전형, 지금 원금 보장형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무슨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90% 정도는 내가 보존을 해줄게. 원금 보장은 원금을 보장해 주는 거고, 원금 보존은 한 90% 정도, 95% 정도 요것만 챙겨줄게 뭐 이런 거고요. 원금 비보장형은 원금을 아예 보장하지 않는 손실이 많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는데,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재 국내에서 팔리고 있는 대부분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이 대부분이다. 일단 이렇게 판단하시고 본인이 좋아하는 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지수 연계 상품이라는 거 투자 성향에 따라서 원금 보장형인지 아닌지 본인이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원금 보장이다라고 하면 3%에서 많으면 8% 아니면 제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1년 단위로 움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총 만기가 3년짜리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내가 1년 뒤에 찾아서 써야 될 돈이다. 그러면 역시 ELS 상품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왜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 이게 조기 상환이 6개월마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기 상환이라는 것은 어느 조건이 충족이 되면 아까 10%짜리라고 한다면 6개월 만에 이자를 주면 6개월이니까 반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5%를 주고 조기 상환을 시켜요. 근데 문제는 조기 상환이 안 되면 6개월 동안에 충족이 안 됐다. 그럼 다시 6개월 연장. 또 충족이 안 되면 6개월 연장. 이렇게 해서 최대 3년까지 가는 상황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뒤에 반드시 써야 하는 자금이라면 1,000만 원 그냥 예금에 넣으시는 게 좋고요. ELS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ELS에 넣고 1년 뒤에 찾아서 쓰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어떤 네. 질문을 드리려고 했냐면요. 네. 주가지수 연계 상품은 가입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이자율이 얼마 도달했을 때 상품을 네. 찾을 수 있는 거군요. 예. 그런데 이제 원금 보장형 중에서도요. 6개월 뭐 조기 상환, 1년 조기 상환 이런 게 없고 아예 1년 6개월 뒤에 아예 한 번에 주는 그런 원금 보장형 상품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시려면 그런 것들, 그 기간을 확인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기 상환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주가지수 연계 상품은 중간에 해약하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해약 그 수수료가 엄청 세요. 예. 엄청 세다는 얘기는 1%도 아니고요. 2%도 아니고 5%입니다. 근데 그 5%가 그게 이제 수익이 아니라 그렇죠. 원금에 대한 역시 5%라는 잘 말씀이시죠. 아시는군요. 예. 보통 일반 펀드 같은 경우는 뭐 3개월 이내에 뭐 수익이 났다 투자하고 나서 그러면 뭐 60%, 70%를 그 운용사에서 갖고 가버리거든요. 예. 30%만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익이 난 구조에서 그게 나오는데 이 ALS는 전체 원금에서 5%이기 때문에 1,000만 원에 5%면은 꽤 큽니다. 많죠. 예.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1억을 넣었다. 5% 꽤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이제 아시고 그래서 제가 그 기간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뭐 1년 뒤에 반드시 쓸 거는 ELS에 역시 넣으시면 안 되고 예. 뭐 1년 6개월짜리 원금 보장형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거. 이게 바로 지혜로운 우리 시청자분들의 아마 눈이 실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주가지수 연계 상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배워봤는데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상품을 가입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셨는데 꼭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제일 큰 문제는 예. 이런 이제 내가 투자 금액을 오늘도 이제 그런 상담을 하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정도 여유 자금이 있다. 그러면 이런 좋은 것들이 나타났다고 하면 바로 5천을 바로 집어넣으세요. 예. 근데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집안에서 무슨 큰 행사들이 생기기 벌어지더라고요. 마련이죠. 예. 그러면은 이걸 찾아야 되는데 그때 사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상품은 만약에 해약을 하더라도 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 1회라든가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융기관에 가서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시고 왜냐하면 제가 도움을 드리는 그런 증권사만 있는 게 아니라 증권사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증권사나 은행 그런 금융기관에 가서 정확하게 그 부분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뭐 원일이 나타났을 때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지수 펀드라는 게 있을 텐데 네. 일반 주식형 펀드처럼 환매는 할 수 있지만 수수료가 많이 붙을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이건 아주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꼭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이 그렇죠. 주가지수 연계 상품에 가입을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주가지수 연계 상품에 대해서 목돈 마련하는 방법 김태남 대표와 함께 들어봤는데요. 잘 기억하셨다가 목돈 만드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태남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부동산 톡톡 최은정이었습니다.